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저는 투자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오늘 각방꿀 제대로 한번 먹혔습니다. 이제 시장에 대한 예측 안 하려고요. 오른다고 하셨어요? 뭐 한국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니 왜냐면 장외 선물이 빠지질 않았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침에 괜찮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 하락 맞으니까 옛날 같았으면 빠질 거야 하고 받았으면 그러려니 하는데 느낌상 폭락한 느낌이 들어요. 네. 특별히 코스닥은 와 이렇게까지 빠지나 할 정도로 많이 빠졌습니다. 한 11시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외국인 순매도가 좀 늘어나면서 장이 확 꺾이더라고요. 그때 네. 뭐 여기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코인들까지는 뭐 다 쭉 하락하다가 마지막에 외국인들은 좀 다시 순매수로 돌아선 것 같아요. 아 야구르네. 네, 시장은 도로 반등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네. 뭐 수급으로는 뭐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코스피에선. 아 골 때리네. 이거 선물과 연계된 또 매매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네, 오늘 그래서 뭐 수급은 큰 영향이 없습니다. 개인이 코스피에서 뭐 한 300억 정도 순매수, 기관이 400억 정도 순매도. 네, 코스피는 1.1% 하락했고 코스닥은 2.3% 정도 하락했습니다. 예, 오늘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위주로 좀 하락폭이 좀 굉장히 컸습니다. 네. 뭐 일본, 홍콩도 뭐 1% 내외씩 다 하락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아시아 별로 좋지 않았고요. 업종별로는 전기 가스 업종이 오늘 한국전력이 3% 올랐습니다. 전기요금을 추가로 4분기 또 인상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증권주도 선방을 했습니다. 오늘은 별로 안 빠졌고 음식료 섹터도 선방을 했습니다. 뭐 제일제당, 남양유업, 동원 F&B, 롯데칠성, 오뚜기 정도가 한 1% 내외씩 상승을 했고요. 나머지는 뭐 오리온, 선진, 사조대림은 뭐 3%대 하락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운수창고 업종이 오늘은 제일 많이 하락했습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를 보니까 전주 대비해서 10% 하락했더라고요. 최근 한 달 동안을 보면 35%나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운임이 많이 빠지면서 해운주가 오늘은 좀 좋지 않았습니다. 흥하해운이 6%대, HMM이 3%대 하락했고요. 그리고 항공주도 별로 안 좋았어요. 진에어가 오늘 5% 빠졌고 에어부산이 오늘 4% 빠졌습니다. 네, 페덱스가 생각이 나네요. 네, 그렇죠? 네. 페덱스가 20% 넘게 빠졌죠. 21% 빠졌습니다. 네. 네. 기계 섹터도 오늘 많이 빠졌고요. 뭐 대동, DY파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뭐 원전주들도 두산밥캣 그리고 한국카본 오늘 다 3에서 5%씩 빠졌고요. 건설주도 오늘 많이 빠졌는데요. 특히 이제 중소형 건설사들이 오늘은 좀 좋지 않았습니다. 한신공영이랑 그리고 IS 동서가 특히나 이제 대구나 이제 포항 같은 최근에 미분양 좀 많이 나오는 부동산 우려 지역 비중이 전체 사업에서 비중이 한 30% 정도 초과한다라고 이제 여기저기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네. 포항의 어떤 한 사업지 같은 경우에는 2,200가구 한신공영에서 분양을 했는데 8월달에 1,300가구가 미분양이 났다고 하네요. 네, 상당히 좀 심각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오늘 뭐 한신공영이 오늘 4%대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 DLENC, 태영건설, 현대산업개발도 뭐 2에서 4%씩 오늘 대부분 뭐 하락을 했습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서서히 은행권에서의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걱정이네요, 그건.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당장은 이제 소상공인 대출이 먼저 영향을 받을 것이고 다음번으로는 부동산 쪽으로도 좀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점점 오고 있지 않느냐. 네. 네, 그리고 철강금속에서는 조일알미늄이 오늘 7%나 상승을 했는데요. 중국 원난성에서 그 홍수 때문에 전력난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알루미늄 생산량을 10% 이상 축소하라고 기업들한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국내 알루미늄 업체들이 좀 올랐고요. 나머지 뭐 철강 섹터는 대부분 다 하락을 했습니다. 뭐 포스코가 홍수 피해 때문에 좀 반사수의 우려로 반사수의 기대감이 좀 있었던 뭐 그런 회사들 오늘은 뭐 현대제철도 오늘 3%나 하락을 했고요. 뭐 고려아연, 현대 BNG 스틸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하고 미국하고 좀 금리 격차가 많이 확대될 거란 지금 우려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둘 다 2.5% 금리 미국 상단 기준인데 이번에 뭐 많이 올리면 100bp, 적게 올리면 75bp잖아요. 네. 그러면 또 벌써 격차가 또 한 방에 많이 확대가 되는데 역대 가장 많이 한미 격차가 확대가 됐던 게 75bp 정도라고 합니다. 최근 두 차례 이제 긴축 구간에서 둘 다 그랬었는데 그래서 참 우려가 좀 다시 확대가 되고 있는 와중에 또 실적 전망치까지 기업들이 좀 하향되고 있는 게 좀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39개 주요 업종 중에 25개 업종의 3분기 이익 전망치가 7월 들어서 좀 하향 조정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가장 하향 조정이 큰 게 디스플레이 65%나 하향 조정되고 있고 반도체는 24% 정도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게임과 증권업종도 좀 하향되고 있고 한국전력은 이제 3분기 영업이익이 5.2조 원이었는데 6.8조 원까지 좀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다시 또 전기요금 인상한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금리가 지금 국고채 금리도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한국 10년물이 3.8% 넘었고요. 3년물도 3.78%. 아까 10년물과 3년물이 장중에는 좀 역전이 됐었는데 네. 다시 정상으로 좀 돌아왔습니다. 네, 어쨌든 한국도 연말 기준금리를 3%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올려야 될 것 같죠? 네, 오늘 흥국증권 리포트 보니까 3.5%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네. 하고 있네요. 저도 그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이 정도 이제 상단을 생각하는 전망이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만큼 국고채 금리도 따라 올라가면서 네. 지금 뭐 대출 이자 부담도 좀 늘어나고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가 되면 어떻게 될까? 대출금리가 더 많이 올라가겠죠? 주식담보대출 한 9%짜리도 나오게 생겼는데요. 그렇겠죠? 지금 원래 8%, 9% 나오겠네. 기준금리 1%대도 주식담보대출이요? 네. 주식담보대출은 한 6%대 굉장히 좀 높았었는데 기준금리 뭐 3.5% 되면은 그러니까 한 8% 내외 나올 그러겠네요. 것 같네요. 네, 8%. 그래서 요즘 빚내서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빚내서 투자하는 게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지는 구간이죠. 네. 그 정도 수익률 낼 수 있어? 낼 자신 있어?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오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1년에 8%, 9%를 까먹고 시작한다라고 보면은 그렇죠. 네. 특별히 부동산 같은 경우 월세 환산 수익률이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근데 이게 막 그러면 이제 주택담보대출도 당연히 5에서 6%가 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참 지금 상단은 그 정도 돼 있는 것 같고 이제 평균 금리도 이제 그 정도 넘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오늘 금리 오르면 항상 뭐 제주은행, 푸른저축은행, 고려신용정보 이런 회사들 좀 오르더라고요 오늘도. 네. 그리고 태조이방원도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뭐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OCI 그리고 뭐 조선에서는 뭐 기자재주들 오늘 좀 많이 하락을 했고 피팅주도 마찬가지고 2차전지도 솔직히 그동안 좀 잘 방어를 했었는데 오늘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뭐 에코프로, 코스모화학, 코스모신소재, LNF, 동화기업 다 5% 이상씩 많이 하락을 했고요. 방산주도 오늘 2, 3%대씩 하락했고 뭐 원전주도 2에서 4%씩 하락을 했습니다. 항공우주는 어디야 폴란드에다가 비행기 팔았는데 FA50 네. 팔겠다고 2038년인가요? 28년인가요? 거기까지 계약을 했는데 빠지다니 놀랍네요. 네. 네. 그리고 반도체 업종은 사실 그나마 오늘 좀 방어를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나스닥은 0.9% 빠졌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한 0.5% 올랐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오늘도 그나마 좀 반도체가 좀 버텼던 것 같고 삼성전자도 오늘은 플러스였어요. 0.3%. 하이닉스가 1.3% 정도 떨어졌고요. 실적 전망치 하향되는 거를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또 추가로 NH증권에서 삼성전자 목표가를 75,000원에서 70,000원으로 하향을 했는데요. 디램 가격 전망치 올해 7% 하락한다 해서 9% 하락한다로 좀 더 내렸습니다. 23년도에도 원래 마이너스 8% 전망을 했었는데 마이너스 12%로 점점 이제 가격 전망치를 내리고 있고요. 23년도 영업이익 전망치가 기존에는 거의 60조를 전망을 했었거든요. 네. 59.7조 원이었는데 51.8조 원으로 내렸습니다. 네, 네. 8조 정도를 한 방에 내린 거죠. 많이 내리네. 왜냐면은 180조 정도 되고 200조 정도 되는 쪽으로 국내 총 거래소 EPS가 잡혀 있는데 거기서 10조 가까이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양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전망치를 여러 증권사들 내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한번 표로 한번 정리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 8월까지 거는 이제 안 적어놨고 요거는 이제 9월달 들어서 발간된 증권사들 자료입니다. 제일 적게 내는 곳이 37.8조 원 전망한 이베스트. 제가 최근에 깜짝 놀랐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오늘 리포트가 나온 NH증권이 51.8조 59조 원대에서 51조로 내렸는데 아직도 좀 높게 전망하는 축에 속하고요. 제일 높은 곳은 한국투자증권 아직도 54.7조 원. 그러니까 제일 낮게 전망하는 이베스트와 제일 높게 전망하는 한투가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네, 37조 대 54조니까. 14조 차이가 난다. 크네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베스트가 사실 9월 완전 초에 이 엄청 낮은 리포트를 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른 증권사들도 따라서 점점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어느 정도 하향이 좀 마무리되면 좀 반등이 나올까 싶은데 최근에는 조금 덜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죠. 삼성전자 오늘도 좀 올랐고. 네, 하방이 좀 5만 원대에서는 과거 때보다도 훨씬 더 두텁게 나오고 있죠. 네. 네. 바닥이 어딘지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런 하향 조정세가 마무리되는 국면쯤 이제 반등이 나올 거라는 생각 하에 계속 이제 제가 매일매일 이제
업데이트를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횡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횡보 좀 하다가 항복하면 그때도 가격 빠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도 죽여놓거든. 시간으로 사람 환장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반등하는 게 주식 아닙니까? 모두가 항복. 아이씨 들어오도 못하겠다. 다시는 안 해. 이러면은 그때부터 상승이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예. 네, 그래서 오늘 뭐 해성 DS, 원익 QNC, 심텍 이런 여러 회사들 반도체 섹터 내에서 그래도 소부장 중에서는 좀 오른 종목도 있었고요. 대덕전자, 코리아서키트, 뭐 동진세미캠, 뭐 소폭 하락에 그쳤습니다. 네. 그나마 반도체는 잘 버텼는데 게임주는 오늘 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주요 10개 게임 회사들 중에 8개가 최근 3개월간 영업이익 전망치가 좀 하향이 됐는데 제일 많이 하향된 게 펄어비스 무려 91%나 하향됐습니다. 넷마블도 87% 하향됐고 컴투스 45% 하향, NC소프트가 마이너스 20% 하향이 됐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는 오늘 특히 마이너스 6%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우마무스메 이 게임이 최근에 좀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이용자들하고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게 좀 불만이 많았다고 하네요. 한국과 일본 서버 간의 재화 지급과 관련해서 차별 논란이 좀 있었다고 하고요. 이벤트 종료 직전에 서버 점검을 하면서 몇몇 이용자들이 좀 피해를 보았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이 최근에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서 구글 플레이 게임 순위도 1위에서 7위까지 밀렸고요. 이렇게 밀리면서 삼성증권에서도 3분기 매출 추정치를 하향을 했습니다. 목표가도 74,000원에서 62,000원으로 좀 하향을 시켰고요. 그래서 오늘 이 이용자들 모시고 그 간담회를 했는데 8시간 동안 이 긴 간담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실패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가가 좀 떨어지게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위믹스 이런 코인 가격도 좀 떨어지면서 오늘 대부분 게임주들이 좀 안 좋았습니다. 제일 많이 떨어진 게 뭐 컴투스 한 10% 정도 떨어졌고요. 위메이드가 마이너스 4%, 뭐 컴투스 홀딩스, 카카오 게임즈, 크래프톤, NC소프트, 넷마블 다 그 사이로 좀 떨어졌습니다. 이게 코스닥 하락 큰 폭의 주요한 역할 중에 하나를 한 거네요. 네, 많은 역할을 했죠. 네, 게임주가 그래도 코스닥 상위 3개 업종, 주요 업종 중에 하나였잖아요. 바이오, 2차전지, 게임주인데 게임주가 좀 많이 밀렸습니다. 옛날에 비교해서. 네, 그리고 2차전지 섹터에서는 이제 목표가 상향하는 이런 종목들이 보트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고요. 8월 달에 양극재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수출액이 전월 대비 2.5% 증가했습니다. 아직도 좀 늘어나고 있는데 수출량을 보면 5.4% 증가했습니다. 수출액보다 수출량이 더 늘었다는 건 단가가 조금 떨어졌다는 거죠. 양극재 가격을 보면 2.7% 하락을 했는데요.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을 한 겁니다. 네. 양극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탈 시세를 2-3개월 정도 후행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4월 달에서 7월 달 그쯤에 이제 리튬하고 니켈 가격이 많이 하락이 됐고 요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니켈 가격이 다시 반등을 하고 있고 리튬 가격도 지금 최고점 근처라서 향후에 가격 하락폭은 좀 낮아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양극재 가격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수출량은 여전히 최고 기록 경신을 했고요. 환율 효과도 있겠죠. 당연히 그러겠죠. 네, 그래서 실적 전망치는 계속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투에서 포스코 케미칼 목표가를 22만 원으로 30%나 상향을 시켰습니다. 23년도 EPS를 11%나 상향을 시켰고요. EPS만 상향한 게 아니라 요걸 곱하는 이제 멀티플도 50배에서 60배로 상향을 했습니다. 네, 엄청난 멀티플이네요. 제 생에는 본전 못 찾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110살까지 안 살면. 그렇죠. 그러면 그런 건 난 잘 안 해. 네. 근데 뭐 이익 상향이 무섭게 되고 있으니까 이익 성장률이 많이 나오니까 네, 리튬 가격이 강세를 보이니까 하반기와 내년도에도 양극재 판매 가격 전망치를 상향을 했습니다. 이익률이 추가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게 이 멀티플 상향 요인인데 8월 달부터 전체 양극재 수출 평균으로 보면은 가격이 좀 꺾이긴 했지만 그래도 판매 가격을 계속 인상해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P도 좀 증가할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년도부터 이제 북미에서 LG엔솔의 양극재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유일한 현지 공장을 보유한 업체다라고 포스코 케미칼을 평가하고 있고요. 요즘에 지금 원자재 확보가 훨씬 용이하다라는 측면 하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죠. 네. 엄청난 주가 상승을 많이 보였고 오늘도 안 빠졌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보합세였고 LG엔솔은 오늘 5.6% 하락을 했고요. 뭐 LNF, 에코프로, 코스모화학, 코스모신소재 대부분 다 5% 내외로 하락을 했습니다. 물량 늘어나는 건 뭐 정해진 미래인데 단가 마진율을 유지 또는 더 발전시킬 것이냐 아니면 그게 꺾일 것이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백화점이
인적 분할을 결정을 했습니다. 현대백화점과 현대백화점 홀딩스 이 사업회사 신설회사 이렇게 나뉘는데요. 이건 물적 분할이 아니기 때문에 인적 분할이기 때문에 기존의 주주 구성대로 그대로 신설회사도 따라갑니다. 분할 후에는 이제 현물 출자와 신주 발행을 통해서 현대백화점 홀딩스가 현대백화점과 그리고 한무쇼핑, 현대쇼핑을 지배하는 구조로 바뀌는데 이 한무쇼핑, 현대쇼핑은 기존에 현대백화점 산하에 있었거든요. 이게 똑 떼서 홀딩스 밑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현대쇼핑은 홀딩스와 합병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왜 분할을 하게 되는 것인가? 이제 보통 인적 분할은 이제 대주주의 지분율을 지배 구조를 높이기 위해서 하거든요. 자사주가 많은데 요거를 좀 지분율 높이는 데 좀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사주가 6.6%거든요. 근데 이번에 현대그린푸드도 똑같이 인적 분할을 했는데 현대그린푸드 자사주가 10.6%니까 굉장히 좀 많은 편이고요. 요것도 이제 쉽게 조금 도식화해서 보여드리면요. 일단 첫 번째 그림에서는 대주주가 만약에 A회사 지분을 20% 보유하고 있고 A회사가 자사주를 15%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으로 가면 A회사가 인적 분할하게 되는 케이스인데 대주주가 사업회사와 지주회사 모두 20%씩 지분을 갖게 됩니다. 물적 분할이 아니라 인적 분할이니까 기존 지분 그대로 따라가게 되고요. 지주사는 사업회사 지분 15%를 갖게 됩니다. 기존의 자사주가 이 지주회사의 지분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고 세 번째는 A 지주회사가 유상증자를 하고 이 유상증자를 참여하려면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기존의 대주주는 현금으로 내는 게 아니라 사업회사 지분 20%로 유상증자 대금을 납부합니다. 요거를 현물 출자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대주주가 이제 이 홀딩스 지분율만 높으면 되지 사업회사 지분까지 높일 필요는 이제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대주주의 지주회사 지분이 높아지고 지주회사도 현물 출자 받았으니까 사업회사 지분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 케이스로 오면은 이제 정지선 회장의 현대백화점 사업회사 지분이 17% 있었거든요. 근데 지주사 유상증자 때 현물 출자를 할 예정이고 그러면 지주사에 대한 정지선 회장 지분율이 좀 많이 높아지게 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대부분 인적 분할 케이스인데 현대백화점은 오늘 주가가 한 4%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뭐 시장 영향도 있겠지만 알짜 자회사가 이제 빠져나가는 거는 좀 현대백화점 사업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케이스 같지는 않습니다. 한무쇼핑이라고 좀 이 회사 명은 사실 저도 처음 들었는데 오래됐어요. 굉장히 알짜 회사더라고요. 오래돼 거의 모회사 같은 회사였는데 현대쇼핑에서. 네, 현대백화점에서 굉장히 비중이 높은 회사인 것 같은데 현대백화점 연결 종속 회사 중에 자산이 또 가장 큰 자회사였고요. 이익 기여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21년도 매출이 6천억 나왔고 순이익이 1,000억 나왔습니다. 현대백화점이 2021년도 연결 기준 순이익이 1,900억인데 여기서 별도가 1,500억이고요. 현대백화점이 순수 벌어들인 게 면세점이 여기서 520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있고 한무쇼핑이 원래 1,000억 버는데 지분이 한 절반 정도 있어서 540억 정도 기여를 합니다. 현대쇼핑이 160억 정도 기여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한무쇼핑이랑 현대쇼핑이 이제 순이익을 잘 버는 회사이고 현대백화점의 연결 순이익의 약 40% 가까이를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굉장히 알짜 회사들인데 이 사업회사에서 둘 다 빠져나갈 예정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유안타에서는 이 한무쇼핑의 지주사로 재편입되기 때문에 순자산가치 할인율을 30% 적용해서 현대백화점 목표 주가를 12만 원에서 9만 8천 원으로 20% 이상 하향을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사업회사에는 이제는 이제 지누스라는 최근에 인수했던 회사랑 면세점 500억 정도 적자 보는 그 회사만 남게 될 예정입니다. 좀 한국에서는 주식시장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데 이용해 먹을 때 주주들도 먹여주면서 이용해 먹으면 참 좋을 텐데. 어디가 그랬습니까? 머스크 저기 테슬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다 그러잖아요. 미국 회사들은. 그러면 이제 자본시장이 훨씬 발달할 것 같은데 한국에서 그런 문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주주들이 별로 주가에 관심이 없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좀 답답해. 아쉬움이 많죠. 지금 지배구조 관련된 여러 정책들이 좀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우리 서준식 부사장님은 계속 얘기하지만 주식시장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됩니다. 주식이 잘 되는 게 애국이에요. 기업이 잘 된다는 얘기잖아요. 주식이 잘 된다는 건? 네. 기업이 잘 되는 게 좋을까요? 부동산이 잘 되는 게 좋을까요? 기업이 잘 되는 게 좋죠. 바로 답이 나오네. 아직 어려서 그렇구나. 우리한테 물어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이래요. 왜요? 문제 생길까 봐.
하도 막 이렇게 나이 먹고 당하다 보면 자기 의사 표현을 잘 안 하게 돼. 한국이 약간 그런 문화가 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전력이 오늘 3% 정도 올랐는데 전기요금을 10월 달에 추가 인상하겠다라는 이제 아직은 검토 중이긴 하지만 기대감은 좀 일고 있습니다. 네. 지난 6월 말에 정부에서 원래 연료비 조정 단가 인상 폭이 전분기 대비 킬로와트 시당 플러스 마이너스 3원까지 조정이 가능했거든요. 이거를 최대 플러스 마이너스 5원까지로 기준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3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를 5원 딱 인상을 했죠. 그러면 이게 한 해에 할 수 있는 게 최대 플러스 마이너스 5원이기 때문에 3분기에 5원 올랐으면 올해는 이제 끝입니다. 네. 그래서 좀 암울했었는데 요거를 기준을 한 번 더 제도를 개편해서 5원보다 추가로 더 확대를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 적자가 누적되어서 지금 인상이 굉장히 불가피한 상황인데 최근에 한전이 이 4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를 제출한 자료를 보면 킬로와트 시당 50원입니다. 그러면 50원 정도 올려야 연료비 올라서 적자 보는 이런 구조를 좀 없앨 수 있는 딱 그 정도 수준인데 50원 올릴 수가 없죠. 엄청난 양이에요. 그렇죠. 지난 3분기에도 조정 단가가 33.6원이었습니다. 그 정도 올렸어야 됐는데 그때 5원밖에 못 올렸고 네. 이번에도 50원 올릴 정도로 연료비가 그동안 많이 올랐는데 당연히 이렇게 못 올리면서 적자는 계속 쌓여가는 구조인데 예상과 다르게 전기요금을 올해 추가로 한 번 더 인상을 한다는 건 최근에 이 적자 3분기 적자 영업 적자가 6조 8천억대까지 많이 올라가는데 이런 측면에서는 좀 굉장히 다행인 이슈인 것 같습니다. 50원이 얼마나 저희 전기차 2대 돌리니까는 1000kW 쓰더라고요. 뺑뺑 막 돌아다녔더니 그게 뭐 비용이 싸다. 안 탈 것도 타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1000kW 나오니까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50원씩 올리면 그냥 얼마지? 5만 원인가요? 50만 원이야? 아, 5만 원. 네, 5만 원이 올라갑니다. 깜짝 놀랐어. 지금 가슴 뛸 뻔했어. 네. 네. 그리고 한전 입장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력 구매하는 가격이죠. SMP라고 하는데 9월 16일 기준으로 킬로와트 시당 255원을 넘었습니다. 네. 월 평균 역대 최고치가 4월에 201원대였거든요. 이거보다 뭐 훨씬 더 많이 오른 상태죠. 255원이면 진짜 저게 맞다면 원가 이하로 팔고 있는 거네요. 우리 저기 휴게소 같은 데서 팔면 270원, 200 뭐 이렇게 팔거든요. 남는 게 거의 없는 거잖아. 그죠? 아예 없죠. 예, 그 관리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 기계들 이런 거. 예. 네, 그래서 참 심각한 상황이죠. 네. 근데 정부하고 이제 협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정부 입장에서도 아직 많이 못 올린 것 같은데 이게 인상률로 보면은 CPI가 한 5%대 올랐으면은 전기요금은 한 18%대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네. 좀 부담스럽기도 한 것 같아요. 이거 올리면은 CPI 우리 물가에 반드시 자극을 할 테니까. 네, 그리고 물가에만 자극하는 게 아니고 지지율도 자극을 할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거 바로 세금이라고 생각하잖아 한국 사람들 이상하게 요금을. 근데 요금입니다. 세금 아닙니다. 네. 그리고 저는 조금 오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전기를 좀 덜 쓰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